김형선입니다. 제가 김형선이고요. 김 대표라고 부르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김성우 대표님과 헷갈리니까 김 사장이나 형선 씨나 아니면 스테아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아. 네. 스테아. 두 자리요? 네. 스테아가 꼭 성당에서 네. 세례명. 스테파노랑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그 스테아라는 이름을 먼저 짓고 캔디에서 나온 인물이 이제 스테아라는 인물인데 스테아 캔디요? 아 제가 원래 블로그에서 별명이 팬디거든요. 아하. 팬디에 나온 스테아라고. 스테아라는 이름을 제가 짓고 영어 이름을 계속 쓰다가 제가 2005년에 세례를 받으면서 스테아랑 가장 비슷한 이름을 찾다 보니까 스테파노라는 이름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스테파노라는 이름을 본명을 갖게 됐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제 밤 한 10시 반쯤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대표님이 보통 사실은 제가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보통 일찍 자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10시, 11시쯤 되면은 전투력이 거의 떨어져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10시 반쯤 연락이 오셔서 제 유학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근데 또 마침 그때 또 일을 좀 하고 있었어요. 일을 좀 하고 있던 터라서 일하는 거랑 같이 쭉 연결을 해서 PPT를 좀 몇 장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갑작스럽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좋은 건 아니고 제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먼저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그리고 미국 생활에서의 기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 인생에서 어떤 것들을 좀 수고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 말이에요. 네. 사람이 굉장히 커 보여. 그럼요. 이게 어디요, 거기가? 여기가 샌프란시스코 주변에 있는 그 바닷가인데요. 난 또 독도인 줄 알았네. 미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여행을 할 때 찍은 거예요. 2004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이때는 지금보다 좀 살도 좀 더 있었고요. 네. 골프를 많이 쳐서 살도 좀 많이 탔고 그랬던 시간들입니다. 왜안 들어가지? 됐어요. 네. 먼저 제 이름은 김형선이고요. 형통할 형에다가 베풀 선자를 씁니다. 포인트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아라는 이름이고 스테아라는 이름을 이미 궁금하시면 카페에 들어가시면 왜 스테아인지에 대해 제가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카페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학 88년도에 대학을 들어가서 94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한 다음에 얀센 코리아라고 하는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드리다 보면 약간의 좀 자랑들이 좀 있을 거예요.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부러워요. 네. 부럽습니다. 잘하세요. 얀센 코리아라는 회사가 다국적 제약회사인데요. 지금은 그렇게 좀 많이 기울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정말 굉장한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조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 5일제 근무를 실시를 했었고 기본 보너스가 1000%였고요. 그리고 차량 유지비를 지급을 해줬고 그래서 제가 94년도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 연봉이 한 2천만 원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한 1,300만 원 정도 됐으니까 네, 연봉도 굉장히 많았고 주 5일 근무가 그 당시에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였는데 우리 조건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회사를 들어가서 근무를 했는데 근무를 하다가 97년도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와이프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와이프랑 92년도에 부터 사귀기 시작했고요. 91학번 우리 학교 후배인데 동아리 후배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그냥 동아리 후배로 지내다가 1년 후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92년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97년 10월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함께 미국 유학을 가는데요. 미국 유학을 가기 전에 제가 중학교 때 꿈이 MBA 학위를 따는 게 제 중학교 때부터 목표를 가진 꿈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MBA가 뭔지 아는 사람 대한민국 사실 1%도 안 될 때였거든요. 근데 저도 자세히는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가 재벌 25시라는 책을 중학교 1학년 때 주셨는데 책이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잘 나가는 재벌 총수들의 얘기들이 쫙 써 있었는데 그분들의 대부분이 다 MBA라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MBA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야 이거 재벌이 되려면 MBA를 해야 되나 보다 라고 막연히 생각을 해서 그냥 MBA 해야겠다라고 친구들한테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중학교 친구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그런 얘기 할 때 뭔지도 몰랐는데 네가 MBA를 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어릴 때 어떤 꿈을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신중한 편이거든요. 신중한 편이라서 생각도 많이 하고 어떤 행동을 사실 잘 안 하는 편이에요. 행동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굉장히 많이 세우고 정말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99년에 와이프랑 같이 미국 유학을 가는 게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31살 때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은 31살이면 정말 너무나 꽃다운 나이고 못할 게 뭐 있겠냐 라고 생각을 하시죠. 저도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31살이야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31살에 갈 때만 해도 주위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31살 다시 공부를 하러 간다는 데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셨고 또 어떤 충분한 어떤 뭐 돈이 있어서 서포트를 집으로부터 받아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가자라고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일단 와이프가 지속적으로 가자 미국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계속 결혼 초부터 했었고요. 근데 9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IMF가 있었잖아요. 제가 10월 11일 날 결혼을 했는데 호주로 여행을 갔습니다. 호주로 신혼여행을 가서 카드로 잘 쓰고 왔거든요. 잘 쓰고 딱 돌아와서 뉴스를 그날 딱 보니까 그날부터 이제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드 갚을 때쯤엔 한 1.5배 정도의 돈을 더 냈죠. 그때 뭐 호주 달러가 한 700원 정도 됐었는데 제가 갚을 때쯤 돼서는 한 1,300원 정도로 올랐으니까 결국에 한 1,500원까지 올라갔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유학을 이때는 사실 결혼해서 그래서 유학을 거의 포기했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결혼할 때 집을 한 9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남양주에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제 계획은 9천만 원짜리가 1억 5천이 되고 전세가 1억이 되면 그 전세금을 빼서 유학을 가면 되겠다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IMF가 되니까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 아파트가. 네, 9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5천만 원이 되고 전세는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포기를 하던 상태였는데 99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회복이 되더라고요. 다시 회복이 돼서 그때 전세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의 전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하고 전세 빼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근데 좀 빚이 좀 있었어요. 빚 갚고 또 제가 보증을 잘못 써서 또 몇천만 원에 또 빚이 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사실 남자들 빚 잘못 써가지고 요즘 나도 거기 유명해. 네, 빚 잘못 써가지고 사실 뭐 날리신 분도 굉장히 많을 텐데 저도 사실 그 인생의 경험을 이 당시에 했었고요. 그래서 빚잔치하고 막 하다 보니까 2천만 원이 딱 남더라고요.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딱 남는데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갔던 게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뭐냐 하면 제가 이 안센코리아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한 4년 정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인생을 이제 그려보잖아요. 이 회사에서 인생을 그려보는데 5년 후, 10년 후의 선배들의 모습. 제가 이제 그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영업을 하니까 제일 좋은 자리가 이제 지점장이거든요. 지점장이 되면 폰도 잡고 되게 멋있는 생활을 하고 이사의 대우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는데 그 모습이 5년 후의 모습을 딱 저를 투영해보니까 절대 되고 싶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고 좋은 조건이긴 하지만 나는 내 선배들처럼 이 회사의 선배들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내 어릴 때 꿈인 MBA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요. 보통 MBA를 가는 사람들의 그 보편적인 코스는 한국에서 준비를 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를 해서 시험 성적 토플이나 GMAT나 이런 걸 다 받아서 학교에서 어드미션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가면 2년 만에 딱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때 와이프는 효성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는 도저히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 일에 또 충실을 해야 되니까 공부할 시간을 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격상 그렇게 두 가지 일을 못하니까 회사 일을 포기하고 가서 공부를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가게 되는데 제일 반대가 심했던 분이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사실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 가고 싶으면 아들은 가고 며느리는 남아서 돈 벌어서 학비 대라. 예,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저희의 인생의 계획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같이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러면 절대로 아무 도움도 주시지 않겠다. 니네 맘대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집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생활비 정도는 대주실 수 있는 상황은 됐는데 전혀 아무것도 뭐 비행기표도 전혀 아무것도 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을 딱 저희가 이제 다 털고 나니까 2천만 원이라는 이제 돈이 있어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미국을 가야 되는데 어학 연수 과정을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어학연수 과정을 하는데 어학원에서 총 코스가 9개월 코스인데 한국 사람들이 보통 9개월 정도 걸린다. 그걸 졸업을 하면 대학원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근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6개월치를 선불을 하면 5개월치만 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선불을 내면 된다. 근데 그게 1000불씩이었어요. 1개월에 5000불이잖아요. 1인당 5000불을 내는 거니까 10,000불을 내는 거죠. 10,000불이 그 당시에 한 12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걸 내고 나니까 800만 원이 남아서 그럼 이 돈으로 생활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1200만 원을 한국에서부터 붙이고요. 800만 원을 이제 달러로 바꿔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아파트 학교에서 좀 근데 저희가 우연히 어학원에서 구해준 학교였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외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뭐 주위에 밀밭밖에 없고 거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동네거든요. 산도 없고 뭐 강도 없고 쇼핑센터도 없고 그냥 학교 떨렁 하나 있는 그런 도시에서 한국 사람 13명밖에 없고요. 그런 도시에 가서 근데 물가가 싸고 미국 측 굉장히 물가가 싸고 아파트도 싸고 그래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잘 맞는 도시였고 지내면서 더 지내면서 느낀 건 정말 저희한테 혜택을 정말 많이 준 학교였거든요. 근데 그 학교 어학 과정을 하면서 저희가 3개월 만에 졸업을 합니다. 그 학교를 9개월 코스인데 정말 둘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월반하고 해가지고 3개월 만에 졸업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학원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둘이 부부가 와서 이 사람들이 돈 좀 쓰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3개월 만에 졸업을 하니까 토해내야 되잖아요. 네, 돈을 토해내야 되는데 그 규정이 없어가지고 저희랑 되게 실갱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받아야 되니까 졸업을 시켜놓고 왜 돈 안 주냐고 하여튼 본 사람도 싸우고 막 이래서 돈을 일단 일부러 돌려받고 그 생활비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생활비는 금방 떨어지죠. 뭐 사실 생활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800만 원은 사실 요즘 같으면 한 달 생활비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정말 안 쓰고 안 먹고 하다 보니까 그 800만 원 가지고 한 4달 정도 5달 정도는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확실히 뭔가를 원하면 항상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주위에 친구들이 일자리를 소개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를 소개를 해줘서 제가 했던 일이 알면 돼. 지금 보시면은 밤에 주차장 선 그리는 거거든요. 주차장 이 학교에 있는 주차장 선 제가 다 그렸습니다. 이 여름에 그리고 이런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여기 페인트를 이렇게 싣고 다니고요. 페인트를 싣고 다니면서 그래도 이 일이 굉장히 좋아요, 진짜. 낮에 안 해도 되고 제가 아무 때나 하면 되거든요. 밤에 어차피 차 빠져야 되니까 시원한 때 이렇게 하면 되고 제가 그냥 원하는 시간에 나가서 어차피 한 정해진 시간 동안에 그 학교에 있는 주차장 선만 다 그리면 되거든요. 그냥 놀면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건 제가 식당에서 일할 때 인도 아줌마인데 제가 식당에서 타코 만들고 햄버거 굽고 뭐 하면서 돈을 벌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거죠. 근데 제 와이프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일을 했기 때문에 전직 그 효성 데이터 시스템에서 항상 이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면서 와이프는 또 따로 돈을 벌고 그래서 저희가 이 학교를 다니면서 사실 돈을 좀 모았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어학원 졸업하고 대학원을 갔는데 대학원에서도 저희한테 장학금도 주고 또 외부 장학금도 받고 근데 그래서 이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돈을 좀 모았습니다. 영어도 배우고 돈도 모으고 근데 정말 재미있었던 게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가 저한테 장학금을 하나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지원을 해봐라. 근데 딱 보니까 전 미국에 있는 한국 학생한테만 주는 장학금인데 12명한테 주는 장학금이에요. 전 미국에 있는 지원을 하는 그 사람 중에서 12명한테 주는 장학금인데 5,000불을 줘요.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굉장히 큰 돈이죠. 굉장히 큰 돈인데 더 좋은 거는 그 장학재단에서 돈을 주면 이 학교에서도 돈을 준다는 그런 보증을 해야지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 제가 이제 지원서를 딱 들고 학과장을 찾아가니까 그런 조건을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여기서 6,000불을 주는데 학교에서도 6,000불을 줘야 된답니다. 그랬더니 학과장이 생각할 때는 딱 조건을 보더니 전국에 있는 12명을 주니까 자기네 있는 학교 학생이 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럼 해줄게 그러고 사인을 했어요. 근데 제가 받은 겁니다 그거를. 네. 그걸 받아가지고 딱 가니까 학과장이 완전 뻥친 거죠. 아니 전국에 한국 학생이 몇만 명인데 12명한테 주는데 네가 받아왔냐고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학교에서. 학교 명예도. 네. 그래서 6,000불을 해서 12,000불이라는 엄청난 돈을 받은 거죠. 근데 진짜 또 좋았던 건 뭐냐면 그 다음 해에 보통 장학금들이 그런 예부 장학금 1년 받으면 안 주거든요. 근데 또 요강을 보니까 2년까지 받을 수 있고요. 재도전을 하면 이렇게 프리미엄을 줘요. 더 올라가. 1년째 받은 학생한테는 우선권을 주니까 성적이 좋으면 주는 거예요. 당연히 또 제가 또 받았죠. 2년째 또 받았어요. 학교에서 진짜 너무 좋아하면서도 좀 부담스러워하고도 했는데 2년째 그 장학금을 받고 3년째 더 재밌는 건 3년째는 저는 자격 조건이 안 되잖아요. 동부에 있는 그 듀크 대학에 온 제 친구한테 제가 그 장학금을 얘기를 했죠. 이거 진짜 좋으니까 너 꼭 지원을 해라. 이 친구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야 그 장학금 이제 안 준대. 딱 2년 주고 없어진 거예요. 장학재단이 저를 위해서 2년 동안 딱 주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느님이 뭐 맞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여튼 좋은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진짜 딱 돈이 너무너무 없었는데 그런 돈을 받고 뭐 장학금 받고 외부 장학금 받고 또 일하면서 생활비 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생활이 되고 공부도 되고 또 뭐 이런 이게 단칸방에 있던 아파트에서 저희가 생일 파티 할 때인데 예, 와이프랑 생일 파티 하는 건데 이렇게 초코파이에다가 이렇게 생일 케이크 해가지고 이렇게 생일 파티 하던 그런 기억도 있는 사실 너무너무 행복한 시절이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행복한 시절이고요. 네, 뭐 진짜 제일 가난하게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가난하게 산 시기지만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행복한 시기고 갑자기 나가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학교는 MBA 과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 졸업을 하면 한국에서 좋은 잡을 잡기가 좀 어렵거든요. 너무 이름이 없는 조그만 학교라서. 이 학교가 저희한테 혜택을 많이 주긴 했지만 저희는 좀 더 크고 좋은 학교에 MBA를 갈 필요가 있어서 이 학교를 한 2년 반 정도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토플 점수도 잘 받고 뭐 GMAT라고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그 점수도 잘 받게 되는데 중요한 건 와이프랑 같이 공부를 하니까 와이프랑 같은 학교에 붙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만 붙으면 안 되니까 같이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사실은 저보다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집중력이 있어서 시험 성적 받는 데는 기가 막혀요. 그래서 토플 점수도 일찍 좋은 점수를 받았고 GMAT라고 굉장히 중요한 경영학 점수가 있는 그 시험이 있는데 거기서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와이프는. 근데 저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게 700점 정도가 되면 탑 클래스의 학교에 갈 수 있고요. 한 650점 정도 받아야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데 계속 630점 정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마지막 딱 한 번의 기회가 남았을 때 그때 정말 제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몰입을 해서 한 달 정도 진짜 몰입을 했더니 한 690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수를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라고 하는 학교에서 저희한테 어드미션을 둘 다 줬고 또 좋은 거는 둘 다 장학금을 줬어요. 그 학교에서. 사실 저희가 장학금이 없으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MBA는 또 장학금 잘 안 주거든요. 보통 학비가 한 2만 불, 3만 불 정도 되니까 한 2,5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 둘 다 와이프랑 둘 다 돈을 내고는 다닐 수가 없는 사실 형편이었는데 이 학교에서 마침 굉장히 좋은 조건을 줬어요. 저희들이 보통 학비가 한 2만 불 정도 되면 한 2,500만 원 정도 된다고 치면 그걸 한 5,000불 한 600만 원에 낼 수 있는 600만 원만 내면 되는 그런 정도의 그 혜택을 주고요. 둘 다한테 그런 혜택을 주고 또 조교 자리도 알아봐주고 또 선불 뭐 이렇게 하여튼 3,000불 주는 또 그런 혜택도 주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너무 큰 혜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쭉 지내보면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만 사실은 저희가 5년이라는 세월을 그 미국 생활을 마치고 무사히 학위를 마치고 그렇게 돌아올 수가 있는 건데 미국에 가기 전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리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갔으면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너무 무모한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딱딱딱딱딱 맞게 벌어지리라고는 사실은 계획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계획을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일단 부딪혀 본 거죠. 일단 부딪혀서 거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길들이 보이고 그 길들이 보일 때 거기에 막 엄청나게 집중을 해서 예, 오늘의 주제가 몰입이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같이 와이프랑 같이 몰입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생기고 정보를 주는 분들도 생기고 뭐 그래서 MBA 학위를 무사히 잘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졸업할 때 모습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오셨어요. 미국에. 반대하셨던. 네, 그렇게 반대를 하셨던 이제 어머니가 미국에 오신 거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오셨는데 이때가 2004년도 5월이었거든요. 근데 2004년도 1월 달에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사실은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굉장히 미국에 오기 어려우신 상황이었는데 아들과 며느리의 졸업식을 보시겠다고 일어나신 거예요. 네, 일어나셔서 미국에 두 분이 오신 거죠. 네, 두 분이 오셔서 그렇죠. 그때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한 달 동안 미국 여행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기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인데요. 같이 쭉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미국 서부 쪽도 다 돌고 하와이 갔다가 그리고 이렇게 귀국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그 졸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또 한국을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또 걱정이 이제 되시는 거죠. 이제 한국 들어오면 한국의 직장도 마땅치 않고 살 때도 마땅치 않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할 거냐 또 이제 걱정이 많으신 거죠. 근데 저는 일단 좋은 직장을 잡아서 저의 목표는 좋은 직장을 잡아서 제가 세를 줬던 5천만 원의 전세를 줬던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저의 목표였거든요. 근데 사실 가진 건 전혀 없었고 사실은 빚만 좀 있을 뿐인 상태였는데 저희가 한국에 이제 잡을 찾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CJ 제일제당에서 미국에 이제 인터뷰를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저는 인터뷰를 했고 CJ 제일제당에 이제 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삼성 SDS에 합격이 됐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다 인터뷰를 하고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직장을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좋은 직장으로 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좋아하시고 또 재밌는 게 CJ 그러니까 양 회사에서 저희한테 이주 비용 그러니까 뭐 짐을 이사를 해야 되니까 이사 비용 다 대주고 비행기표 다 대주고 근데 그걸 양쪽에서 해주니까 양쪽 회사에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더블로 받은 거죠. 그거를 더블로 받으면서 그 비행기표 저희 비행기표로 이제 부모님 비행기표 해드리고 그걸로 여행 비용도 하고 그리고 CJ 제일제당에서는 제가 들어갈 때 5천만 원 제가 딱 필요한 그 5천만 원을 어떻게 알았는지 5천만 원을 사이닝 보너스라고 해서 그걸 준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MBA 뽑는다고 해서 무슨 뭐 혜택 주거나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MBA를 뽑는다 그러면 그런 조건을 해줬는데 제가 이제 그걸 또 받아서 5천만 원 회사에서 딱 받아서 전세비 딱 주고 나가세요. 근데 또 마침 또 전세 기간이 딱 끝나서 그분이 나갈 타임이 됐거든요. 그분들 나가시라고 하고 저희들이 그 아파트로 딱 들어가서 다시 한국 생활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1년의 스케줄을 이렇게 5년 동안의 세월을 보면 너무너무 운이 좋은 그런 타이밍들이 정말 운 좋은 타이밍들이 맞았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히 운이 좋았죠. 정말 너무너무 운이 좋았는데 그게 저희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서포트가 되고 또 몰입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인생을 이렇게 쭉 살면서 지금 현재로 목표를 갖는 것들이 있는데, 이 8079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계속 미국 생활한 이후부터 계속 갖는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80세에 골프 79타 치기라는 게 이제 제 인생의 목표거든요. 근데 나랑 친해질 필요가 있네. 그러니까 오 대표가 골프 선수기도 했기 때문에 골프를 잘 쳐요. 근데 이 80세에 79타를 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마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이거는 웬만한 골프 선수들도 이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이건 진짜 건강에 받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만큼의 경제력이 또 유지가 돼야 되고, 같이 골프를 칠 친구들도 있어야 되고요. 인생에서 굉장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상징과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와의 어떤 약속을 하는 거는, 제가 60세 되기 전에 10개 이상의 다문화 학교,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는 게 제 목표인데요. 원래 한 개였어요. 원래 하나의 다문화 학교를 세워서 우리나라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을 좀 한국 사회 주류에 편입시키는 데 좀 도움을 주자라는 게 목표였는데, 꿈이 더 커졌습니다. 커져서 이런 학교를 10개 세우는 게 제 60세까지의 인생의 목표고요. 아마 대표님 만났어? 대표님 그럼요. 지금 이제 신학으로 같이 회원분들도 아마 비슷한 꿈들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런 꿈을 꾸면서 이루어 나가는데 여러분들의 도움과 같은 어떤 그런 협조, 그리고 같은 행복, 그런 걸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